이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킬 성벽도 없고 채워둔 금고도 없고 겨울을 버틸 곡식 창고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군들이 가장 두려워한 상대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전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제국을 떨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사나웠던 사람들이 왜 250년이 넘도록 로마를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 수수께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라인강 너머 게르마니아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왕 없이 살았던 전사들, 전장까지 따라간 여인들, 그리고 어두운 숲속의 신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게르만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큰일은 무기를 든 전사 전체가 모이는 회의에서 정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창을 부딪혀 소리로 찬성을 나타냈다고 전해집니다. 위험이 닥치면 그제야 부족의 장군을 뽑았습니다. 위험이 크고 넓으면 여러 부족이 함께한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명령할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전사가 뽑혀 명령이 아니라 모범으로 동포를 전장으로 이끌었다. 앞장서서 창을 들고 달려나가는 모습, 그것만이 장군의 권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 권한마저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울 때 게르만 부족들은 어떤 최고 지배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 지역에는 다툼을 조정하는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뽑았고 혈통과 능력을 함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들의 권한을 들여다보면 참 묘합니다. 마을의 땅은 해마다 새로 나누어 줄 만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민 한 사람을 때리거나 가두거나 사형에 처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재산에는 이토록 무심하면서 제 몸의 자유에는 이토록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게르만 사람들의 본 모습을 읽어냅니다. 부지런함도 기술도 없었지만 명예와 독립심만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전사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을까요? 게르마니아의 젊은이들은 이름난 족장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아들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족장의 전우가 되어 무기와 충성을 바쳤습니다. 전우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족장의 마음속에서 첫째가는 전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경쟁입니다. 족장들 사이에도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용사를 거느릴 것인가 하는 경쟁입니다. 용맹한 전우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족장의 자랑이자 힘이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장식이었고 전쟁이 나면 방패였습니다. 기번은 그 유명한 대목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족장은 승리를 위해 싸우고 전우들은 족장을 위해 싸운다. 위험한 순간에 족장이 전우보다 용맹해서 뒤지면 수치였습니다. 전우가 족장의 용맹을 따라가지 못해도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쓰러진 족장을 두고 혼자 살아남는 일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족장이 전우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싸움터를 달릴 군마 한 필과 피에 젖은 채 승리를 거듭해 온 창 한 자루, 그리고 소박하지만 넉넉한 족장의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기번은 이 결속이 훗날 유럽 기사도의 씨앗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와 용기, 손님을 후하게 맞는 마음과 예절, 중세 기사들의 미덕이 사실은 게르마니아의 숲에서 싹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전사들의 등 뒤에는 그들 못지않게 강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번은 옛말을 하나 인용합니다. 기사도의 시대, 아니 낭만의 시대에는 모든 남자가 용감했고 모든 여자가 정숙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옛 게르만의 아내들에게는 이 말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맞았다고 말입니다. 왕족이 아니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혼은 법이 아니라 풍속이 막았고 간통은 드물었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로 다스렸습니다. 사방이 훤히 트인 게르만의 오두막이 페르시아 궁전의 담장과 자물쇠보다 부부의 신의를 더 잘 지켜주었다고 기번은 적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인들의 자리였습니다. 게르만 남자들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여인들과 의논했습니다. 여인의 가슴 속에는 사람을 넘어서는 지혜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벨레다라는 여자 예언자는 신의 이름으로 게르마니아의 가장 사나운 부족들을 다스리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여인들은 집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영지까지 따라가 무기 부딪히는 소리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피 흘리는 모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무너져 달아나던 베르만 군대가 여인들의 절규에 떠밀려 다시 적진으로 돌아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죽음보다 두려워한 것은 노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완전히 지면 자신과 아이들을 제 손으로 거두는 길을 택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트토네스족의 여인들이 항복하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더라도 신전을 지키는 성녀들 곁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그 청이 거절당하자 여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강인한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죽음을 이토록 가볍게 여겼을까요? 게르마니아에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신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성소는 어둡고 오래된 숲이었습니다. 대대로 신성하게 여겨 온 깊은 숲의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형체가 없기에 두려움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불과 대지를 섬겼고 점을 쳐서 신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지금의 메클렌부르크와 포메라니아 땅에서는 신비한 행렬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두꺼운 베일로 감싼 대지에 여신의 상징을 속아끄는 수레에 싣고 마을에서 마을로 도는 행렬이었습니다. 여신이 지나는 동안에는 전쟁의 소리가 멎었습니다. 다툼이 멈추고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싸움 없이는 못 살던 게르만 사람들이 이때만은 평화의 맛을 보았다고 기번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나운 기질을 달래기보다 부채질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숲에서 모셔온 신성한 군기가 전투 대열의 맨 앞에 섰습니다. 전사들의 믿음 속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는 비겁함이었습니다. 방패를 잃고 도망친 자는 부족의 제사에서도 회의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북쪽의 어떤 부족들은 죽음 너머의 낙원을 믿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다 쓰러진 전사만이 들어가 끝나지 않는 잔치를 누리는 천국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살다가 전장에서 영광스럽게 죽는 것, 모두가 그것을 행복한 내세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음유시인들이 옛 영웅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칼이 눈앞에서 번쩍이는 가운데 듣는 노래는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명예를 향한 갈망과 죽음을 향한 경멸. 기번은 그것이 게르만 사람들의 몸에 밴 감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맹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루스의 군단을 전멸시킨 뒤 데키우스 황제 시대까지 250년이 넘도록 로마에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번은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게르만 군대의 모습은 그들의 가난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긴 칼과 무거운 창은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좁고 날카로운 쇠촉을 단 가벼운 창, 한 자루와 나무 방패가 전부였습니다. 갑옷을 걸친 족장은 드물었고 투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반쯤 무장한 전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흐트러진 대열로 돌진했습니다. 첫 돌격에 온 영혼을 쏟아부었기에 물러설 줄도 다시 모일 줄도 몰랐습니다. 한번 밀리면 곧 패배였고 패배는 대개 전멸로 이어졌습니다. 완전 무장한 로마 군단 앞에서 승부는 애초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분열이었습니다. 게르마니아 전체에는 무기를 들 만한 남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기번은 추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40개가 넘는 독립국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사냥터와 술자리의 사소한 시비가 부족 전체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로마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로마의 동갑 밀사들이 게르마니아의 심장부까지 스며들어 부족끼리의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브룩텔이라는 부족은 이웃 부족들의 손에 몰살당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광경을 두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문장을 기번이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무기에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죽었다. 로마의 적들이여 부디 서로를 향한 이 미움을 영원히 간직하기를. 소름이 돋는 문장입니다. 로마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게르만의 창끝이 아니었습니다.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르쿠스 안토니누스 황제 시대에 라인강 어귀에서 다뉴브강 어귀까지 거의 모든 부족이 손을 잡고 일어서자 제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황제는 궁전의 값진 가구까지 내다 팔아 전쟁 비용을 댔습니다. 길고 어려운 싸움 끝에 앞장섰던 콰디족과 마르코만니족은 다뉴브 강기슭에서 밀려났고 부족의 젊은이들은 인질이 되어 머나먼 브리타니아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동맹도 결국 흩어졌고 게르마니아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르만 전사들의 힘은 가진 것이 없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지킬 성이 없으니 물러설 이유가 없었고 쌓아둔 재물이 없으니 명예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했던 사람들을 주저앉힌 것은 로마의 칼이 아니라 내부의 미움과 다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봅니다. 밖에서 온 시련은 오히려 사람을 뭉치게 하는데 안에서 자란 미움은 집안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젊은 날에는 더 갖지 못해 안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린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게르만 여인들의 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가장 험한 자리에서 가족의 이름을 지킨 것은 결국 어머니와 아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을 떠올린 분이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왕 없이도 강했던 사람들, 그러나 뭉치지 못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숲의 전사들이 언제까지나 숲에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들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고트족이 마침내 로마의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